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 6월의 마지막 거래일,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항상 분기 결산, 연말 결산할 때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그렇습니다. 2020년 상반기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기억될 듯 한 그런 10분 해가 아닐까 하는데요. 자,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맺음 되게 될 시장의 변동성. 우리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데 참 많이도 바꿔놨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생각도 패턴도 말이죠. 자, 그런데 이를 보고 겪고도 새로울 게 없다라는 제목을 단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가 눈에 띄었는데 궁금해서 자연스럽게 보게 되더라고요. 핵심을 봤더니 질병은 변화를 빨리 앞당긴 재료라면서 담백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반기 주식시장의 위너와 루저는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위너는 IT 소프트웨어, 헬스케어이고 일명 이제 언택트란 수식어가 붙고 있죠. 루저는 금융과 에너지 섹터 등이었습니다. 경기 민감주 이런 부분이겠죠. 자, 보통 위기 이후엔 주도 업종이 변해야 되는데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로울 게 없다는 의미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아주 빨랐던 산업을 보면 이미 주목받았던 4차 산업이나 예상 밖에 잘 나가는 음식료주 대표적인데 1차 산업인 걸 봐도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 열풍 시대라는 얘기 쭉 해드리고 있는데 1990년대 중후반 시기와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도 나타납니다. 이때 이 PC와 인터넷 보급률이 꽤 높았는데 현재는 모바일 시대이잖아요. 둘 다 자산 가격이 급락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는요. 여기서 투자의 가능성을 본 거기도 합니다. 다만 언택트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볼 때 온라인화가 딱 5년 정도 당겨졌다라고 봤고요. 소비가 당분간 해외보다는 국내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서 관련 산업군들도 매력적이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 변화가 궁금하실 텐데요. 코로나19로 각 기업들은 몸소 체험한 바 이제 변화가 절실하다라는 점을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냉혹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결국요, 이 될 기업과 종목이 코로나19를 딛고 미리 선방을 날리게 된 결과였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잘 생각해 보시죠. 자,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잘 되고 있고요. 한 PD님이 아침부터 재료 납품 성실히 맞춰주셨습니다.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을 응원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주식공장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요.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이죠.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 주셔도 되고요. 느낀 점도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 이데리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댓글 저희 함께 보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듣기 하고 싶으신 분들 많아주셔서 저희가 팟빵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준비하고 있답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식공장과 이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코너 이 특징주 공장 시간으로 가볼 텐데 오늘 프리랜서 황진영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 6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게요. 이제 7월 앞두고 있습니다. 네. 느낌이 어떠신가요? 예. 너무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뚝딱 갔어요, 절반이. 네, 그러니까요. 근데 예. 시간은 빨리 갔는데 뭔가 이룬 걸 없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아쉽고 이제 네. 또 7월 시작이 또 내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또 앞으로 또 열심히 계획을 세울 예정인데 예. 그것도 또 지켜질지 모르겠네요. 네, 초심을 다시 다지는 그런 네, 네. 기회였으면 좋겠고 상반기는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맞아요. 앞으로도 네.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반기는 조금 더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환경도 바람직하게 변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특징주 공장 시간을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를 분석해봤고 납품받은 저희 재료 여러분께 보고 드려야겠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 TV, 한국경제 TV, 매일경제 TV, MTN의 특징주를 모아봤습니다. 우선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LG 이노텍 주목하셨죠? 이데일리 TV와 한국경제 TV가 분석을 했고 미국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잘 나왔습니다. 강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적이죠. 이데일리 TV, 한국경제 TV, 매일경제 TV 그렇다 보니까 다수의 채널이 선택을 했죠. 현대바이오, 무고통 항암제 개발 기대감에 급등하는 흐름들이 장중에 있었는데 한국경제TV와 MTN이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들 화면으로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황진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특징주를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네. 오늘 시장 특징주는 좀 국내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사실상 뭐 한한령 해제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엔터주나 뭐 화장품주들도 같이 올랐고, 예. 그리고 뭐 그래핀 관련주들도 강세 나타나면서 좀 다양한 업종들이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던 오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새 종목 이슈 메이커도 선정을 해주셨는데 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기준으로 뽑아주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첫 번째는 네. 제가 요새 최근 들어서 이데일리 걸 굉장히 많이 꼽는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이데일리에서 꼽은 대한항공 가져왔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던 업종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한항공이 특히 유상증자 청약을 앞두고 이제 주가가 좀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서 오늘 선택을 해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신주 인수권 증서 이 이슈가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맞아요.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가 대비 상승폭 약간 줄이면서 한 2% 그래도 상승분은 켜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슈가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인가 봐요. 그렇죠, 예. 일단 대한항공의 경우 일단 돈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요새 네.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이 유상증자를 타격을 받았죠. 그렇죠, 실시를 했는데 예. 실제로 뭐 현재 굉장히 경영 악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뭐 장기 무급 휴직 신청도 받았고 어려운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좀 본격화되기 전에는 한 2만 원대 중반대까지도 갔었는데 아직까지도 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그 유상증자 청약을 앞두고 이 신주 인수권 증서가 오늘까지 일단 거래가 증시에서 되는데 신주 인수권은 이제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증서를 갖고 있으면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는 그런 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주가가 이제 앞으로 오를 것으로 보냐 또는 내릴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으로 좀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 이제 기존 주식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신주도 이제 받는 게 좀 이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2015년과 2017년도에 이제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을 때 주가가 급등됐었던 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원태 회장 역시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 회장도 이 증서로 이제 다음 달 진행되는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지배력을 좀 높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 뭐 대규모 유상증자나 코로나19 때문에 대한항공의 이제 주가가 꺾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니까 뭐 기존 주주는 원주를 매도하고 이 신주를 매수해서 주가 조정의 방어 이런 부분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네, 있어서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현재 항공업계 분위기는 나아질까 싶다가도 팬데믹 이거 다시 또 우려감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네. 대한항공이 힘든 것처럼 계속해서 그 항공업계 불투명한 미래에 네. 대한 걱정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베스트 리포트가 나온 걸 보니까 이제 대한항공의 2분기 영업 손실은 한 430억 원 정도로 전분기에 이어서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물의 경우에는 여객 화물 운영 중단에 따라 화물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한 35%가량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여객 수요 회복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점점 세계적으로 현재 이제 좀 빗장이 다시 좀 풀리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시 좀 여행을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우리 세대가 자유여행의 마지막 세대라는 좀 암울한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발 현실이 아니길요. 네,
네. 그래서 한편 또 대한항공은 이제 현대카드와 제휴를 통해서 뭐 새로운 이벤트들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현대카드랑 대한항공 뭐 콜라보 카드도 최근에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뭐 이거와 관련해서 좀 사람들의 관심은 좀 높지 않다라는 후문도 전해지고 있고요. 제가 주로 이제 대한항공 기자실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기자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문을 계속 닫았었거든요. 그런 거로 봤을 때 이제 항공업계가 당분간은 좀 꾸준히 분위기가 좀 좋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휴가 계획을 내세요라고 해도 마땅히 갈 곳도 찾기가 어려워서 예, 과연 그렇죠. 어떻게 돼야 될지. 근데 자유 여행계 마지막 세대 이거 안 되죠. 예, 그러니까요. 제발 좀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좀 나왔으면 맞습니다. 좋겠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업계 직격탄을 맞았고 네. 앞으로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예상이 되네요. 대한항공 신주 인수권 이런 부분 증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슈 다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메이커 가봅니다. 두 번째 네. 종목은요? 두 번째 종목은 역시 또 이데일리에서 꼽은 YG 플러스 종목을 가져왔는데, 예. 이거 상한가 같더라고요. 네, 전일에는 YG 엔터테인먼트를 다루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걸그룹 그 블랙핑크 효과에 네. 힘입어서 이제 자회사 YG 플러스 또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동안 좀 주춤했던 엔터주들의 흐름도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또 특징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YG 엔터는 오늘 장중에 15%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가기도 했고, 그 YG 플러스가 오늘 상한가 직경에서 현재까지 그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블랙핑크 그쵸. 터졌습니다. 예, 잘 나왔습니다. 뭐 유튜브도 그렇고, 그쵸, 맞아요. 예,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고 네. 있고, 와우, 이 대단하네요. 예. BTS 넘어섰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유튜브가. 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일단 YG 플러스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YG 엔터테인먼트 계열사고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의 뭐 상품 기획이나 뭐 스피커나 굿즈 같은 것들을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원 유통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콘서트들이 취소되다 보니까 신보 발매가 지연이 되면서 그런 계열사들의 타격이 좀 일부 영향이 갔었는데요. 그래서 적자도 확대가 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전일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걸그룹인 블랙핑크가 또 이제 터지면서 특히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1억 뷰를 또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관련 자회사들의 주가도 같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의 경우에는 이제 4만 원 선을 웃돈 거는 이제 버닝썬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사태가 본격화되는 작년 3월 이후에 1년 3개월 만에 다시 이제 4만 원대를 또 엿보고 있는데, 블랙핑크가 효녀 역할을 하면서 이제 계열사인 YG 플러스도 최대 수혜를 좀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유튜브도 그렇지만 QQ 뮤직이라고 중국의 멜론 같은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네. 이쪽에서도 16년도, 17년도 빅뱅 이후에 처음으로 100만 다운로드를 또 기록을 했다고 해요. 지속적으로 기록을 깨고 있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증권가에서는 네. 엔터주들 과연 괜찮을지, 그렇죠. 반짝 효과에 그칠지, 아니면 뭐 이제 왜냐하면 이제 공연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화상으로 그렇죠. 봐야지 말이죠. 근데 이것도 돈이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오늘의 엔터주들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네,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잠시 앞서서 언급을 했는데, 이제 중국의 최대 여행 기업들이 이제 한국의 관광 상품 판촉에 나선다라고 밝히면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좀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한국 관광 상품들이 중국 전역으로 공식 판매가 되는 게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국 정부가 이제 한한령을 공식적으로 이제 해제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제 시진핑이 방한을 해서 이 한한령을 좀 암묵적으로 풀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꾸준히 그동안 반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이런 관광 상품이 판매가 되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이 중국에서는 이제 빅뱅 지드래곤이 한한령 이후에 최초의 한국인 광고 모델로도 등장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한한령 해제 가시화 시 이제 최대 수혜가 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엔터주들이 이제 그런 엔터주 한
한두 개 사례만으로는 이 한한령 해제를 좀 예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뉴스들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쪽 이슈가 있다 보니까 화장품주도 보게 됐는데 오늘 화장품주도 강세예요. 맞아요. 네. LG 생활건강이 4.6% 강세, 아모레퍼시픽이 갈까 싶었는데 오늘 11%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17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역시 7% 가깝게 강세를 보이면서 모두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는 세 종목까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챙겨보시고요. 자, 이제 이슈메이커 세 번째 종목 가볼게요. 네. 기자님. 네, 예. 마지막 종목은 매일경제에서 꼽은 컴투스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컴투스도 오늘 계속해서 좀 여러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네. 여러 뉴스들이 있어서 또 오늘 꼽아왔습니다. 네, 자 컴투스는 보니까 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네. 특별한 뭐 호재가 있었던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예. 전일에 하나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국내 1위 온라인 바둑 서비스 타이잼을 운영하는 이 동양 온라인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타이잼 같은 경우에는 2001년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바둑 기사 커제가 이 타이잼을 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고 글로벌적으로도 한 300만 명 이상의 그런 사용자들이 현재 이걸 이용을 하고 있고 알파고가 이 타이잼을 이용을 해서 그동안 학습을 해왔다라고 해서 굉장히 알파고가요? 유명해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투스가 타이잼에 AI 등 신기술을 접목을 하고 이제 모바일 부분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 바둑 서비스, 바둑 게임 서비스를 좀 고도화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 뉴스가 또 어제 전일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타이잼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그리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그렇죠, 주가에 굉장히 네. 중요한 요소인데 플러스 요소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예. 컴투스가 가장 유명한 게임이 이제 서머너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머너즈 이외에도 최근에 뭐 컴투스 프로야구 2020 등의 그 야구 게임 또한 시즌 개막에 맞춰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추가를 하면서 4월 합산 매출액을 보니까 한 매출액 100억 원 정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매출 기록을 달성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해서 여기 차기작으로는 서머너즈와 100년 정쟁이 이제 올해 4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각광받는 실시간 전략 장르 게임으로 이제 해외 인지도가 높은 이제 서머너즈 지적 재산권과 결합을 해서 이제 현지 시장을 공략을 하면서 앞으로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컴투스에 반영이 될 것으로 현재 증권가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서머너즈 1은 이제 6년 정도 됐다 보니까 기념하자라고 하면서 맞아요. 이벤트를 실시했는데 신규 유저나 복귀되는 유저 모두 좀 끌어들였다라는 부분에서 네. 호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분기 영업이익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컴투스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11만 9,4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현재도 9% 강세 흐름이 꽤 높네요.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컴투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세 종목 알아봤고요. 프리랜서 황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PB, 스타 PB 출신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 시장 전반적인 맥락을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 특징주까지 더해서 이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 PB 출신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맥점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장 초반은
강했습니다. 그렇죠. 미국 시장 따라간 느낌도 들고 경제 지표가 부진했는데도 말이죠. 우리나라고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 시장이 장중 하락 반전했습니다만 다시 조금 힘을 내고 있는 듯하고요. 오전장부터 좀 들어볼까요, 수장님? 예,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미국장에서의 강한 상승 흐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시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미국 중앙은행의 돈을 좀 풀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강한 상승 마감을 했죠.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모습을 보였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한 흐름, 여기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도 강한 흐름들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강한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3인방을 필두로 해서 일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이긴 했었죠. 이런 것들이 힘이 좀 빠지는가 싶더니 또 긍정적인 소식이 들어왔죠. 일단은 그 한한령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다시 상승 전환을 시키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잠깐 스쳐 지나가는 기사가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올 가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라면 주한 그 중국 대사가 얘기했죠. 한한령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의 일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국 전역에 여행객을 모집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대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징주를 살펴본다라면 가장 강한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게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한 화장품, 카지노, 여행,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모레퍼시픽도 현재 지금 11%대까지 강한 상승을 흐르면서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중국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겠느냐라는 부분들이죠. 네.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중국에서,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14일에 아직까지 격리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주 이거 좀 타격이 심하죠.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 일단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엔터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를 가져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보는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약세를 보였던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도 거듭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아침부터 약한 흐름 보이면서 무려 3.8%까지 약세를 보이긴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1%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코로나19 수혜주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3인방이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삼성바이오도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휴젤도 8% 넘게 빠지고, 물론 휴젤 같은 경우 독자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제넥슨을 필두로 해서 아미코젠, 전반적으로 이런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 오전장의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한 1시 14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소장님 지금 수급의 방향성이 코스피랑 코스닥은 완전히 엇갈렸잖아요. 이 코스피는 의외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이 나홀로 매수를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장 우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오래간만에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 네. 개인의 차익 매물들이 이제 출회가 되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강하다라는 것은 개인에서 외국인과 기관으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외국인이 대략 900억 가량 지금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1000억이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시장의 향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타 다른 종목군들이 다 오르긴 합니다만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지수를 산다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그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현재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SK하이닉스까지 3.7%의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강하다가 좀 약하다 다시 강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이 유입이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선물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아침에도 매도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매도를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상승 쪽으로 지금 전환시키게 된다라면 단기 조정 양상을 보였던 증시는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시장이라는 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 아직까지 방향을 모색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또 들어오게 된다라면 시장은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오후장에서는 무엇을 공략해 봐야 되겠는가라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게 된다라면, 앞서도 엔터주들을 좀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저는 지금 한 10%대 올라가고 있는 파라다이스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하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난다라면 바로 중국 관광객들이 기다렸다는 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한한령이 해제가 되고 뭐 지금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슬슬 여행을 가고 싶어서 조금 근질근질 거리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라면 그리고 격리 기간이 해제가 된다라면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필수적으로 거치는 곳이 면세점과 카지노입니다. 그중에서 파라다이스가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현재 지금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코로나19 상황으로 보면서 서서히 저점에서 편입을 시켜놓고 좀 기다리게 된다라면 당장 급등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바닥은 찍었다라는 인식하에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13,000원대 가격대가 나와 있는데 차트상 보면 16,000원대까지 차트는 열려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는 12,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16,000원이라는 가격은 직전 고점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조정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조정을 받았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지만 여전히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도 16,000원대는 지켰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16,000원대까지는 매물이 없다. 그렇다면 무난히 상승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보여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관광객의 수가 회복이 된다면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카지노주, 면세점, 화장품 이런 중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당장은 아니고 일단 관심주에 넣어두시고 상황 파악하신 이후에 좀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관심주는 파라다이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렇게 오전장에 이어서 오후장까지 그리고 관심 섹터 흐름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감사합니다. 뵐게요. 예. 네. 네, 주식공장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 주셔도 되고요. 느낀 점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데일리 TV 유튜브 라이브 채팅방을 통해서도 저희 공유하고 있고요. 팟빵 팟캐스트 이 부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관심주 공장 세 번째 코너에서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관심주 공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하반기 코앞입니다.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소재는 또 재료는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네. 이게 네, 수많은 것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게 시작이 쉽죠? 돼가지고. 예. 네. 숨을 좀 고른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그건 아닌데. 예, 예. 네. 코로나19가 계속 될 것 네. 같죠. WHO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그분을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뭐 사무총장이요? 지금. 예, 엄청 싫어하시던데요. 네, 페르도 근데 뭐던데. 예. 되게 싫어하시던데 뭐 어쨌든 WHO 공식 입장에 따르면은 뭐 지금 종식 근처에도 못 갔다는 오늘 표현을 썼거든요. 네, 최악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말하면서 또 논란이 되는데 한국, 일본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일본을 본받아야 되냐고. 근데 어쨌든 간에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이 언택트 관련주가 엄청난 강세였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현대자동차, 포스코 같은 구시대를 이끌었던 종목은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스위칭이 일어날 것인가, 키높이 맞추기가 지금 코스닥에서는 약간 보여요. 그게 예. 지금 바이오가 죽고 게임이 약간 뜨는 그런 현상이 보였는데 대형주 쪽에서는 언택트주가 죽을까 저는 싶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역시 언택트 관련주, 비대면, 뭐 새로운 트렌드들이 있잖아요. 뭐 공인인증서 폐지에 관련된 것들, 네. 아니면 새벽 배송이라는 새로운 어떤 서비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끈을 놓고 키높이 맞추기에 열중을 해서 지금 낮게 떨어져 있는 종목을 가기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쉼표를 찍고 조금 잘 갔던 거가 쉴 때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관점이 네, 있습니다. 그래요. 코로나19가 끝나기 전까지 코로나19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도 우리 삶에 장착될 부분이 상당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관심주 납품된 상황 좀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오늘 관심주를 모아봤습니다. 이데일리 TV는 JN케이터, 코이즈, SV 인베스트먼트, RFHIC, 시즌, 한국경제TV가 리노공업, JVM, 인선 ENT, LG노텍, 코아시스, 매일경제TV가 SKC, 현대리바트, 슈피겐코리아, 테스나, 서진시스템을, MTN이 마지막으로 CS윈드, 휴메딕스, 대우조선해양, 아모텍, 오이솔루션, CJ제일제당을 분석했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1위 채널을 좀 골라주세요. 네. 1등은 한경으로 골랐습니다. 네, 이유는요? 일단 자꾸 한경 골라서 그런데 지금 한경이 중소형주 중에서 네. 오늘도 중소형주가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차트가 좀 이쁘게 갖춰진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나서는 다 그랬거든요. 제가 저번에 타점에 대한 얘기했는데 타점을 잘 맞춰서 아무래도 그 회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거를 딱 타이밍을 맞춰서 수익을 주려는 굉장히 그런 목적으로 딱 맞춰서 갖고 온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뭐 이 중에서도 제가 종목이 있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소형주 중에 타점을 맞춘 종목들이 지금 오늘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일단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꼴찌 채널은요? 예, MTN을 네. 골랐는데요. 매번 MTN인데 왜일까요? 매번 예. MTN인가요? 예. 다른 전문가들도 모르겠어요. 포함해서. 예. 그래요? 예. 제가 이거 종합을 안 해봐서 언제 뭐 통계도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1년치 했는데 누가 꼴등이 제일 많았다. 이 그건 좀 분명해요. 그런가? 이거 제가 맨날 보니까. 예, 근데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네. 제가 이런 걸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뭐 제가 이거를 꼬집어서 MTN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대우조선해양 같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서두에도 질문이 마침 이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포스코, 그러니까 업종을 말해볼게요. 자동차, 철강, 조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장기적으로 하락해서 뭐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이나 OCI 이런 것들 옛날에 잘 갔을 때 얼마나 주가가 높았는지 한번 보세요. 그거에 수십 분의 1 토막이 났잖아요. 근데 수십 분의 1 토막이 나서 절대 가격이 싸다고 해서 그거를 짚느냐. 예. 저는 그거는 싫다 이거죠. 물론 카타르 수주가 나왔죠. 근데 또 자세히 뜯어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프랑스에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때 카타르 수주했다고 뭐 엄청 크게 떠들었잖아요. 이제 뭐 조선이 회복이 되느니 마느니. 근데 오늘 또 뉴스 보니까 그 뭐 울산 지역이나 이런 데는 지금 다 놀고 있고, 그렇죠? 일할 기회가 없다. 조선소에 일감이 없어서. 그러니까 카타르 수주가 굉장히 타이틀은 굉장히 강력하고 이게 막 7년치 뭐 먹거리다 이러지만 실제로 이 조선업황의 회복이란 게 그런 한 번의 수주로 모든 게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물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밑에서 처음 시작점을 잡으면 엄청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그게 시작점으로 잡을 수 있다는 확률이 제 생각에는 지금 굉장히 잘 달리고 있는 상승기의 말을 조금 쉴 때 타는 것보다 확률이 낮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주 살짝 물어볼게요. LNG 그 선박 기술에 대한 선도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도 큰 기술이 모멘텀은 있는데 아니라고 보시는 선도 거고. 기술이 있는데 예. 프랑스에 로열티를 많이 떼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구조가 그거는 모르셨나요? 네. 그 우리나라가 다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예. 수주 금액이. 프랑스에 로열티를 엄청나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기술력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다 조선업계 전반에 네. 이득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 물론 밑에 많이 빠져 있으니까 사는 건 좋은데 저는 좀 그런 면에서 그런 주식이 좀 싫어가지고 일단 이게 하나 껴 있어서 그런 거고. 네. 그리고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식품주 중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리온이나 삼양식품이 있잖아요. 풀무원도 있고 제가 말한 관심주로. 네. 근데 굳이 CJ 제일제당을 해야 되나? 좋은 종목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네. 이 대형주 중에서 좀 내려가고 있는 거가 걸려 있는 게 많아서 일단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신일선 소장님이 보신 관심주 어떤 걸 가볼까요? 네, 인선 ENT입니다. 일단 차트도 이쁘고. 아, 인선 ENT? 네, 네. 인선 한국 ENT는 폐기물 관련 업체인데 제가 저희 아파트 주변에 재건축이 많아요 지금. 반포 지역에 되게 많은데 지나다니면서 너무 폐기물이 많아요. 근데 저거 다 어떻게 치우나? 인선 ENT가 하는 게 그 폐기물, 건축 폐기물을 수거해서 그거를 또 필요한 건 빼고 그 필요 없는 건 버리고 매립 과정까지 다 토탈로 해주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세련되고 이런 종목들 좋아하시죠. 뭐 예를 들어 대형주는 카카오, 네이버 멋있잖아요. 우리 막 카톡 쓰고. 근데 약간 이런 뭐 폐기물, 뭐 쓰레기 업체 이런 거 약간 뭐 고정관념 있지 않나요? 저런 회사는 싫다. 근데 주가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뭐 폐기물을 처리하든 뭐 이게 멋있는 건 아니죠. 흔히들 말하는. 근데 이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있어요. 폐기물 이게 지금 단가가 떨어져서 뭐 고물 처리 업체는 이런 데가 많이 망했다고 했는데 지금 인선 ENT가 처리하고 있는 이 폐기물 이거의 단가는 의외로 떨어지지가 않았고 의외로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처리 단가가. 지금, 예. 그래서 인선 ENT가 의외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량도 는 상황에서. 네, 물량이 많이 늘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뭐 그 재건축이 안 돼서 리모델링으로 선회를 한다. 뭐 그러더라도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건축 폐기물이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제 생각에는 공급 대책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와서 재건축이 좀 풀리는 지금 같은 경우에 너무 지금 닫혀 있지만 반대적인 정책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재건축이 조금 완화되거나 이런 부분이 보이면 왜냐면 한쪽 목소리가 너무 세면은 한쪽에서 지금 굉장히 불만이 쌓여 있거든요. 네. 그런 불만도 조금 완화시키는 정책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선 ENT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규 매립지 이런 부분도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향후 몇 년 그렇죠. 이 동안? 매립하는데 그렇죠. 매립지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더 네. 많은 걸 매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선 ENT는 그런 매립지도 확보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폐기물을 이제 뭐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처리만 해주고 돈만 많이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선 ENT는 지금 굉장히 뭐 멋이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멋이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주가 흐름 좀 봐주세요. 지금 4% 강세 흐름으로 8,620원 선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달이었는데요. 한 9,260원이 신고가 부근이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기 이게 밑에가 좀 짧아서 올릴게요. 여기 연도가 보이죠. 2004년, 그리고 2007년, 2009년, 그리고 2017, 18, 19년도에 한번 위로 갔었죠. 예. 그거 제외하고는 죄다 지금 이 8,000원 근방선에서 몇 년입니까? 이게 뭐 15년, 16년 동안 계속 이 라인에서 막히고 있잖아요. 여기만 극복해내면 그렇죠. 여기만 극복해내면 새로운 것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만. 근데 지금 약간 위에 있잖아요. 근데 네. 그동안 많이 두들겨서 여기가 균열이 많이 가 있어요. 8,000원이. 그래서 이게 이번에 잘만 예쁘게 그림만 만들어주면은 지금 위에는 완전히 뚫려 있거든요. 이 역사상 이 그림들이. 그래서 인선 ENT가 이 8,000원만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10,000원은 일단 가고 그 10,000원대라는 그 5자릿수로 가는데 조금 움직임이 있겠지만 다시 또 5자리를 점령하게 되면 한 번 더 위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10,000원 저는 10,000원. 보이고요. 네. 그게 만약에 장악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생각이겠지만 12,000원까지 역사적 신고가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처리 단가가 떨어질 우려도 크지 않고 그리고 물량도 증가하고 있고 매립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승인이 난다면 장기 성장 동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파악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리해 드린 거고요. 신고가 부분이 9,260원 선이었는데 10,000원 역사적 신고가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12,000원까지 봐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세요. 인선 ENT 폐기물 관련주 만나봤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주는요. 네, RFHIC입니다. 네. 자, 이 종목은 이데일리 TV의 종목이었습니다. 아, 이데일리인가요? 네. 이데일리 요거 좋고요. 네. 이데일리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나오는 날 그 똑같은 뭐 출연하신 분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낙폭과대 중에서 하나 고르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RFHIC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5G 관련주인데 얘는 그러니까 어디 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G 지금 그 통신망의 그 4대가 있어요. 4대 업체가 노릭슨,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화웨이가 지금 완전히 협공을 당하고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화웨이라는 업체를 굉장히 보안에 위험을 주는 그런 국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업체로. 그래서 RFHIC가 사실 위기가 있었어요. 이게 화웨이 향이에요, 화웨이 향. 네. 화웨이에 대한 매출이 절대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흔들려서 완전히 꺾여버릴 줄 알았더니만 안 꺾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 주가는 뭐 미스터 마켓이라고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화웨이 향이 그렇게 절대적인데 지금 화웨이에 대한 인식이 다들 협공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얘는 주가를 버텼다. 그럼 뭔가 새로운 거를 더 바라보고 그걸 더 크게 여겨준다는 얘기인데 얘네가 지금 갈륨 트랜지스터를 만드는데 트랜지스터가 신호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과학 실험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근데 저는 기억이 못해도 안 그냥 나요? 잘하는 애 거 베꼈거든요. 예. 무슨 뭐 조금만 무슨 단자 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증폭시켜주는데 이제 중계기나 이런 5G 어떤 기기들의 필수적인 건데 갈륨 트랜지스터라고 이거는 RFHIC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기 때문에 그 유니크함이 있어요. 무슨 트랜지스터라고요? 갈륨이요. 그러니까 갈륨? 갈륨이라는 소재를 썼어요. 갈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리콘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원판을 잘라서 웨이퍼에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반도체에서 보통 실리콘을 쓰는데 재료를 이 갈륨이라는 재료는 실리콘보다 훨씬 전달력이나 증폭력이 좋은 소재예요. 그걸로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어요, 얘네가. 네, 네. 그래서 그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인정받아서 그런지 지금 화웨이의 그 절대적인 그 약점이 있잖아요. 주가가 안 깨졌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점수가 높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20개월 선을 깨트리질 않았어요. 그 화웨이 향이 강하던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월봉을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참조하세요. 월봉을 보여드리는데 20개월 선을 깨질 않았어요. 계속. 그래서 그걸 버텨냈다는 게 그럼 그 다음은 뭐냐. 버텼으니까 튕겨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RFHIC가 이 시점에 굉장히 잘 추천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주요 고객사향 이런 부분에서 5G 매출 이런 부분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괜찮을까요? 이 통신 장비. 그러니까 화웨이 향 매출이 절대적이어서 지금 눈치가 굉장히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들도 이런 걸 찾아내고 있더라고요. 어디가 화웨이에 된다더라. 이게 그럼 가장 여론이 그거죠. 너무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얘도 이제 다른 데를 찾아봐야 돼서 삼성전자랑 노키아, 아까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화웨이가 있죠. 화웨이가 줄어드는 그 파일을 셋이 가져가는데 그래서 RFHIC는 지금 삼성전자, 노키아의 비중을 높이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아마 그런 부분이 수주가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주가가 버텼다는 거는 아마 많은 부분 이동하는 게 아마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해서 주가가 지금 이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실적 부분도 궁금하고 사실 이제 2011년도, 21년도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봐서요. 가격적인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 두 질문의 답을 듣고 이 종목을 마무리해 볼게요. 네. 예. 오늘 좀 많이 하네요. 그 지금 이 뭐 실적까지 뭐 자세히 볼 필요 없는데 뭐 간단히 보겠어요. 네. 이 뭐 컨센서스인데 증권사에서 나온 것들인데 보면은 좋아요. 그렇죠? 매출액은 2017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늘었고 영업이익은 2017년에 81억이었던 게 지금 2020년 예상치 276억 나와요. 재무제표 좋죠. 재무제표가 나빠도 기술적인 게 좋은 게 있고 뭐 그런데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으면 좋잖아요. 재무제표도 좋고 기술적인 모습도 좋아요. 4만 원대가 이것도 지금 박스권 상단에 막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만 뚫어내면 또 얘도 새로운 곳으로 가요. 아까 그 제가 갖고 오는 모습이 다 비슷할 거예요. 저는 이런 차트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한 번 올린 다음에 한 번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는 거 중에 박스권 상단을 두들기고 있는 애. 제가 관심주로 선정한 거 보면 차트가 다 유사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4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 화웨이 향의 절대적인 약점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보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그럼 기술적으로 4만 원이 돌파가 되면 2019년 9월 달에 최고가를 찍었던 4만 8천 원 부분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관심주 가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네. 필 옵티스입니다. 한국경제 자, 이것도 TV. 한경인데 예. 이것도 되게 좋아요. 그 저번에 그린 플러스인가를 한경이 추천해서 저번 주인가 제가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잘 선택해요. 필옵티스도 그린 플러스도 그렇고 필옵티스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에 상장할 때 관심 많이 받다가 상장하고 나서는 어떤 이슈에 밀리거나 너무 신규 상장 때 공모가를 많이 받아서 관심이 없다가
밑에서부터 그림을 완성했을 때 그때 한경이 갖고 오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밑에서 완전히 쌍바닥을 만들어서 그림이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래서 관심이 생겼고 필옵틱스도 지금 뭐 간단히 한번 볼까요? 지금 얘는 극적인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림도 지금 똑같아요. 이게 지금 2017년에 영업이익이 229억이었는데 2018년, 19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전환을 해요. 근데 2020년에 다시 플러스 220억이 되죠. 극적인 턴어라운드잖아요. 그림도 똑같잖아요. 쭉 내려가다가 극적으로 밑바닥에서 턴어라운드에서 돌려내고 있는 모습이 이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내용이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이게 제가 생각하는 뭐 목표가나 이런 거를 바로 말씀드릴까요? 제 종목도 해야 되니까요. 네. 예, 필옵티스도 지금 14,000원이라는 부분에 2020년에 1월, 2월, 3월 그리고 이번 달까지 계속 막혔어요. 계속. 4번을 막혔어요. 지금 월봉이에요, 이것도. 4달을 계속 이렇게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뚫어낸다고 하면은 위가 완전히 열려요. 어디까지 열리냐면 적어도 이 자리 있죠? 2017년 얘가 6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한번 횡보를 했어요. 4개월 동안. 여기가 고가는 한 1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12,000원 부분을 뚫어내면 14,000원까지 가고 그 위를 가게 되면 16,000원까지 열려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스타일이 많이 있거든요. 신규 상장할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다가 그 정도의 성적을 못 보여줘서 떨어졌다가 예쁘게 그림을 만들었는데 마침 이슈도 겹치고 같이 이제 기술적 분석도 이쁘게 나와서 급등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도 지금 급등 초기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좀 팔로우를 하면서 우리가 결과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거를 밑에서 잡아내는 또 비슷한 거를 잡아내는 어떤 그 케이스 스터디로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래요. 자, 극적 턴 어라운드로 급등 초기 현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필옵틱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기다려져요. 신 소장님의 관심주 뭘 갖고 오셨을까요? 네, 저 스튜디오 드래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유는요? 네, 일단 뭐 제 거 예. 다 잘 가고 있죠. 뭐 저번 시간에 뭐였지? 펄어비스 그리고 네. 미스터 블루 이런 거 갖고 왔고 스튜디오 네. 드래곤. 약간 지금 바이오가 오늘 좀 많이 당하고 있죠. 지금 좀 위에 고점에서 뭐 안 팔았으면은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바이오주들이. 근데 그 매기들이 다 어디 올라가냐면 이게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거랑은 약간 달라요. 처음에 뭐 말했죠? 거래소에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플랫폼, 뭐 비대면 언택트 업체들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많이 떨어진 다른 업종들이 키높이 맞추기를 할 것이냐. 근데 걔네들은 완전히 밑바닥으로 깨져 있는 애들이라 저는 그거엔 동의하지 않는데 코스닥에서는 그걸 동의해요. 코스닥에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완전히 바이오판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너무 바이오판이기 때문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주가 조금 키높이 맞추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중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드디어 이번 달에 20개월 선을 돌파했어요. 지금 이게 1년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일단 지금 사이코즈만 괜찮아 방영하고 있죠. 네. 지금 굉장히 논란이 또 되긴 했더라고요. 약간 김수현 씨를 막 만지는 뭐 그 장면을 갖고 그러던데. 네. 근데 뭐 그거는 네, 그 내용이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어쨌든 넷플릭스로 동시 방영이 되고 있고요. 이것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기다리는 거는 8월 달에 비밀의 숲 2가 방영 예정인데 조승우 이거 팬들이 너무 예. 많으시잖아요. 저도 완전 빠졌거든요, 사실. 이거가 그 황시묵이란 캐릭터가 너무나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고 배두나 씨가 가끔 인스타그램에 지금 대본 올리고 계시는데 댓글이 엄청 달려요. 그래서 들어가 이거 히트 보셨나 칠 봐요. 것 같고요. 예. 네, 그거 보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예. 집콕 컨텐츠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서 넷플릭스의 주가도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발표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트래픽, 지역별 트래픽 톱10 순위에서 월드 랭킹을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이거예요. 더킹 영원의 군주가 솔직히 말해서 망했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시청률이 5%밖에 아니, 기대했던 것보다 김은숙 예. 작가인데 예. 그렇잖아요. 이민호 씨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망한 게 문제가 아니라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나이지리아에서 1등이고 트래픽이 일본, 인도, 칠레, 볼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상위권이에요. 이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망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판권을 비싸게 받고 팔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 시청률이 다 만회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더킹 영원한 군주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망해서 실적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이런 모습이 안 나와요.
지금 이제 마무리해야겠죠. 20개월 선을 돌파한 게 네. 이거 뭐 스튜디오 들어오기 20개월 선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보세요. 몇 달이에요? 2019년 11월 달부터 계속 보세요. 계속 여기 빨간색이 막히죠. 계속. 그러다가 드디어 뚫어냈어요. 드디어. 이럴 때 사셔야 돼요. 이럴 오늘 때. 신고가인데 괜찮다는 거죠? 이럴 때 사셔야 됩니다. 예. 이럴 때 사시고 카카오 네이버처럼 이 20개월 선하고 이경 많이 벌어지면은 이제 그때는 신규 매수 어려워요, 솔직히. 네. 이때 사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매수가는 85,000원으로 되는데 지금 딱이에요. 아까 전에 너무 높이 올라가서 혹시 이거 걱정했는데 방송 시작하니까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11% 85,000원. 12%까지 갔다가 네. 지금 매수 가격 좋은 것 같고 손절가는 8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적기이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만나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공장 즐거우셨나요? 저희는 보다 밝은 모습으로 내일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